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의 제10판 신민법 강의 1732페이지 음악자 3번 친족상속법의 법원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음악자 3번 친족상속법의 법원 양가래블의 소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은 친족상속법의 법원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친족상속법의 법원은 실질적 친족법, 상속법이 존재 형식이고 그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문법이므로 친족법, 상속법 각각에 대하여 그의 1733페이지 관하여만 적기로 한다. 양가로 이번에 성문 친족 상속법 가장 대표적인 성문 친족 상속법은 민법 제4편의 친족, 제5편의 상속법이나 민법 등 다른 편의 일부 규정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 특례법, 입양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증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부재선거에 관한 특별조치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주요한 법원이다. 양가 3번에 가사성법 등의 법원이제 여부 친족상속법 교과서들은 한결같이 가사성법, 비성사건 절차법도 친족상속법의 법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실제법이 아니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결코 실질적인 친족상속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 제4번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친족상속법의 주요 법원의 하나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주요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 1번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양가 1번의 개관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족상속법의 일정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자, 부, 처, 부모 또는 등이 그 얘기다. 이 친족상속법상의 지위는 친족관계의 기초가 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적으로 기록하고 또 널리 공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가족관계 등록제도이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과거 호주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각 개인의 친족법상의 지위를 등록 공시하는 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의 민법 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 가족관계 등록 제도이다. 가족관계 등록 제도는 국민 개인별로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지한다. 이는 과거 호적제도가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사무의 전산화에 맞춰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과 사항의 입력과 처리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는 호족부처럼 원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처리하게 된다. 1734페이지 과거 호적제도에 있어서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그 발급 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었다. 그런데 새 제도화에서는 증명하라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증명서, 즉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명서의 발급 요건도 강화하였다. 방금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부의 신고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은 대체로 신고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의 신고에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친족법상의 지위가 창설되는 것이다.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판례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 확인에 관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창사적 신고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보고적 신고로서 이는 신고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과는 사실이 발생한 뒤 이미 생기고 신고는 단지 발생한 사실의 보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재판 또는 위원회에 의한 임시신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재판에 의한 파양 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이혼 취소신고, 친권변동신고, 미성년 후견 개시신고, 미성년 후견 감독 개시신고, 실정선고신고, 실정선고 취소신고 등이 그 예이다. 양가로 위반의 가사소송법. 가정에 관한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좋지 않고 또 가정의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1992년 민법 개정으로 여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제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서로의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방가비별 재판사항.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서 다시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그리고 가사비송사건을 라류사건, 마류사건으로 세분하여 그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에 전속권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전치주의에 적용을 받으므로 재판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1735페이지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사건과 조정전치주의의 적용 여부. 양가로 기억. 가사소송사건, 동그라미 위반의 가류사건,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침생의 관계 정보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그 다음에 나류사건, 조정전치주의 적용. 사실상 혼인관계 정보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 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의한 이의, 인지 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동그라미 3번 다류사건 조정전치주의 적용. 야권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나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의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나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의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재산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양가로 이은 가사비송사건. 동그라미 원의 라류사건. 성년 후견 개시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한정 후견 개시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피한정 후견인의 피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허가, 특정 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990조 제2항, 제2, 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의 인지보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가 일정 선고, 취소, 성, 본, 내 창설 허가, 자녀의 종전 성과분의 사용 허가, 자녀 성과분의 사용 허가,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허가, 피성년 후견인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87조 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 예, 굉장히 많네요.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현 청구에 대한 허가, 친양자 입양의 허가,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제909조의 2, 1항부터 5항까지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미성년 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909조 제2항, 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인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927조의 2, 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931조 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 후견인의 비성년 후견인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감독인의 선임 및 변경,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감독인, 임의 후견 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의 1736페이지 대한 허가,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감독인, 임의 후견 감독인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감독인, 임의 후견 감독인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재판, 피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 피미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 관리 등 후견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 관리 등 임의 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미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감독인, 임의 후견 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후견 종료 시 관리 계산 기간의 연장 허가, 한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 후견인의 피한정 후견인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피특정 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 변경, 특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임의 후견 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임의 후견 감독인에 대한 감독 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와 임의 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 명령 또는 임의 후견 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임의 후견인의 해임, 후견 계약 종료의 허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 또는 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 신고 또는 포기 신고의 수리, 감정인의 선임,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자의 선임,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분리 후에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상속인의 수색의 공고, 상속재산의 분여, 위원의 검의, 위원의 증서 또는 요금의 검의, 위원 증서 개봉, 위원 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위원 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통한 통지의 수리, 위원 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위원 집행자의 사퇴 허가, 위원 집행자의 해임, 부당이익 명예 취소. 동그라미 2번에 마류 사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부재산 계약상의 재산관리권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이나 면접 구성권의 제한 또는 배제,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신청권자의 지정과 변경, 친권자의 동의로 가름하는 재판, 친권자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을
선고 또는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보양에 관한 처분,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결정.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비록 친생자 관계의 존부 확인행위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 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 양가를 이은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 사건과 마류 가사비송 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 1737페이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나류 가사소송 사건과 마류 가사비송 사건이 있는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한 가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원심에 이르러 주의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를 유지하는 한편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관한 법리에 의하거나 민법 829조 제3항의 부부 공유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규정인 혼인전 부부재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1차 예비적 청구로 피고 명의 부동산들 중 2분의 1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2차 예비적 청구로 부부 공유재산인 피고 명의 부동산들을 경매로 붙여 그 대금을 피고에게 2분의 1 지분할 것을 구하는 추가적 예비적 청구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민법 제829조 제2항에 의한 부부재산 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 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그 소송 절차를 달리하는 나류 가사소송 사건이나 또는 마류 가사비송 사건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는 병합할 수 없다. 난가로 이번의 조정 절차, 조정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예외적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사조정 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조정은 장관의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며 그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반감 선고의 재판 절차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했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정렬된 때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나간 간인데요. 친족상속법의 법원에 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 있다. 이거 잘 받으시면 좋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